안녕하세요. 한반도 평화 경제포럼 이사장 안목락입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중국 출장 때문에 부득이하게 실시간으로 만나 뵙지 못하고 사전에 녹화된 영상으로 여러분의 졸업 축하 인사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수강생 여러분 모두에게 넓은 해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두 달에 걸쳐서 평화경제 아카데미가 오늘로써 끝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처음 계획했던 대로 오프라인 강연과 수강생 간 친목 도모나 직접적인 교류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강연으로 바뀌어서 아카데미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마다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이상의 많은 분들이 아카데미 수업을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남북 교류 협력이 새로운 패러다임, 다시 말하면 평화가 경제가 되는 평화 경제를 좀 더 이해하고 현실에서 확장하고 정착하고자 한 수강생 여러분들의 열정과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인 무디스 그리고 S&P 그리고 피치 등에서는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수년째 안정적이라고 평가해 왔고 코로나19에서도 큰 위기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불확실성 탓에 국가 신용 등급을 제한한다는 공통된 평가엔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해야 국가 신용도가 향상되고 해외 자본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지난 2018년 4월에 우리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 분계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아주 그 미래의 지향적인 물꼬를 트는 듯 이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지난해 하노이 북미 회담이 어떻게 됐어요? 결렬되면서 남북관계에 아주 먹구름이 끼게 되기도 했죠. 그러다가 올해 미 대선을 앞두고 북미 간 3차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북미 관계 개선에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이 됐죠. 그리고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한 일정이 이렇게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그 가능성이 무산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이렇게 나오게 됐죠. 그 와중에 또다시 지난 10월 10일엔 김정은 위원장이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잡고 그날이 찾아오기를 기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내비친 거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북미 관계 재정립 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모두가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특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한반도의 현실은 적어도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어느 것 하나 뚜렷하게 확장하지 않는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세칭 뉴 노멀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영상이 나오는 졸업식 사이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누구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수강생 여러분들과 같이 세계 3대 신용평가조사 위험 요소인으로 평가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우리는 남북 경협의 끈을 이어가면서 평화를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만들고자 하는 많은 기업인들과 청년 창업인들은 무엇을 우리는 해야 할까요?
저에게는 소박하게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한가로운 토요일 어느 날 오후에 평양의 보통 강변에 돗자리를 깔고 교촌 치킨 평양 지점에서 허니콤보 하나 시켜놓고 CU 평양 지점에서 사온 대동강 맥주로 치맥하는 거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상상해 봅니다. 물론 저는 교촌 치킨이나 CU 말고도 다른 브랜드도 좋아합니다. 어쨌든 우리 기업들이 앞서 얘기한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넘어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고정 변수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서로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한쪽에서만 지원하는 일방적인 교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사업이란 사명감으로만 남북관계를 주도하겠다는 것은 탁산공론일 뿐이고 지나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나 정치권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기업인들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업인들에게 희생이나 헌신이 아니라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 모두가 서로 실현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그래야 진짜 남북 교류가 되고 그 남북 교류가 오래 지속이 돼서 우리 평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까지는 활동가 중심의 제1세대 교류 협력의 1.0 시기였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남과 북의 기업인들이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교류 협력이 2.0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8월경 북측의 술과 남측의 설탕을 물물 교환하는 방식으로 교류하다가 북측의 파트너가 국제사회 제재 대상 기업으로 밝혀졌죠. 그래서 이렇게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정학적 장벽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기도 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령 국내의 대북 제재 제한을 벗어날 수 있는 상호 호의적인 물물 교환 방식, 북측에게 인도적 물품을 주고 남쪽에겐 실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직접 교역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정기적으로 북측의 취약한 경공업 분야를 이렇게 확대해 가고 남북 모두 실제 이익이 되는 평화 경제가 실현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평화 경제로 가는 상상력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확실성의 뉴 노멀 시대,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교류 협력에 대한 기대와 열망의 끈을 우리 모두 이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한반도 평화경제 포럼이 주최한 평화경제 아카데미를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우리 2달 가까이 수업을 들으신 수강생 여러분, 다시 한번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평화경제 아카데미를 위해서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는 특히 서울시에도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졸업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한반도 평화경제포럼도 평화경제 그런 비전이 남북 화해와 통합의 아젠다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남북 교류 협력 2.0 시대가 무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